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추석이 있었던 한 주네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참 더웠어가지고 에어컨 켜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오늘이 9월 21일 토요일인데 오늘은 또 엄청 추워졌어요. 그래서 기온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국장은 이틀밖에 없었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장이 5일 동안 열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FOMC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제 여전히 한결같이 이제 한 주간의 매수매도 중식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캐치프라이즈는 대선 변동성이 온다라고 잡아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한 주간의 흐름을 복귀하면 금리 인하가 있었던 한 주였죠.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목요일 추석이 끝난 연휴 새벽에 끝나는 바로 출근하는 날 새벽에 이제 발표가 있었었는데 요거 있으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많았죠. 근데 제가 8월 달에 한 달 전에 이제 FOMC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때 이미 9월에 올린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 사실상 이 모든 내용들은 선반영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9월 18일 게시물 썼듯이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 이슈는 다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대선 이슈 때문에 묻혀지면서 그냥 이제 9월의 계절성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당장 당일날에는 한 0.4%도 빠졌어요. 빠졌지만은 다음날 바로 반등해주고 하지만 이 상대로 반등이 오래 못 가고 하루 만에 다시 또 떨어지면서 결국은 1.4% 정도 올리는 걸로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FMC를 기점으로 쭉 빠지지 않고 어찌됐든 버텨주면서 1.4%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상승 마감을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흐름을 쭉 복귀하면 나스닥이 이제 17,713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8월 올라 떨어져서 이걸 반등하면서 이제 17,713까지 올라갔다가 9월 첫째 주에서 바로 떨어져 주다가 떨어져서 그걸 다음 주에 바로 회복을 했죠. 이 상태에서 8월 고점, 8월 반등점을 넘길 것이냐 했는 문제에서 이제 바로 넘겨주면서 한 주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반등점을 깨고 올라가면서 찍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국장은 국장을 했습니다. 이제 항상 하던 대로 미국 오를 때는 따라서 오르되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빠지는 방식. 그래서 이제 오를 때도 역시 찔끔 오르면서 0.6% 상승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달리 미국은 반등점을 깨고 넘어 올라갔지만 반등점까지는 여전히 지금 멀리 있는 상황. 그게 한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9월 3주, 4주가 이제 계절성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구간에 돌아왔고 변동성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FOMC 구간이 있었고 이 FOMC 때는 이미 오른다는 것이 선반영됐었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는 말처럼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변동성이 커지니까 뭐 오를 수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음, 음,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졌지만 많이 올라주면서 결국 약간 오르는 방향으로 그래서 잘 넘어간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계절성 구간 첫 구간을 이제 상승으로 끝나게 된 한 주였네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그럴 수 있다 치고 다음 주부터가 문제일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9월 18일 날 게시물도 썼지만 이따가 향후 계획에서도 좀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인트로 끝날 때 얘기하는 거지만은 신규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봐주신 분들을 이제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제공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시물, 좋은 내용 많이 담아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좀 알찬 내용으로 그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의 계획을 볼게요. 지난주에 계획은 왜죠? 이게 탁 올랐던 때니까 뭐 나스닥이 6% 올랐었고 한국도 그래도 1.5% 올랐었죠. 이런 상황에서 3점만 빼고 다른 거 다 오른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안 좋은 구간 9월 3주차 4주차 시작을 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지난주에 밝혔듯이 뭐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더 떨어질 것도 같지만 그래도 언제 반등할 수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좋은 가격이니까 사자 해서 꾸준히 매수하자. 다만 이제 한 지점에서 너무 많이 사버리면 계속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못 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꾸준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고 실제로 이번 주에도 꾸준히 매수를 했어요. 계속 매수를 했죠. 매일 매수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어둔 주식들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올랐어요. 올라 버려가지고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중심으로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건에서도 같은 이야기겠지만 이 삼전이 계속 지금 자각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지난주에 캐치 프라이즈도 이제 삼전 사기 참 좋은 날씨다라고 했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계속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저는 꾸준히 삼전을 사는 중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삼전 사라고 얘기했지만 뭐 대부분이 다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해가지고 안 사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이제 믿고 있으니까 계속 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2천만 원까지도 이제 모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삼전을 모으면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사니까 얼마만큼의 물량을 가질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속으로는 2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를 모을 수 있게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천만 원 모았지만 사실 좀 더 가지고 싶거든요. 가지고 싶으니까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역시나 계속 모으면서 물량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가 발표되는 순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고 싶은 주식을 사자라고 계획했는데 이게 그날 뭐 0.4%밖에 안 떨어지고 다음날은 바로 올라버렸죠. 뭐 이날 떨어지고 다음날도 좀 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바로 올라버리면서 많이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 변동성이 오니까 9월 말부터 10월까지 좀 기회가 온다면은 뭐 괜찮은 우량 주식들 좀 골라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향후 계획과 전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썼던 거에서 이제 미국장에서 기회가 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FOMC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뭐 나이키라든가 발레 이런 것이 떨어지면 좀 더 모으겠다. 일본 상사 주식도 모으겠다 해가지고 계속 지켜봤어요. 일본 상사 주식은 제가 이렇게 미쓰비시 상사를 좀 더 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사고 싶은 가격 비슷한 데까지 와서 야 하루만 더 떨어지면 사겠다 싶었는데 딱 거기서 이제 미국이 그 다음날 바로 2% 올라 버리면서 같이 올라 버리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못 사버렸고 그런데 뭐 아직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 10월 계좌성 남아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레랑 나이키는 이제 이것도 올라버려 가지고 이제 살 게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제가 좋게 봤던 주식들은 이제 KF, YINN, 그 에어비앤비. YINN은 이제 홍콩 세배 지수죠. 세배 지수 ETF고 에어비앤비, 스타벅스, 디즈니였는데 다 조금씩 모았는데 다 이제 다 올라버려 가지고 제가 굳이 오른 주식들은 추가 매수를 잘 안 하니까 이제 올라버린 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나마 안 올린 게 옥시덴탈이라서 옥시덴탈을 좀 모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이 또 그런 것이 이제 에너지주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에너지주 샀을 때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가격에 사고 싶은 마음도 남아 있고 아직은 이제 침체 이슈가 남아 있고 버핏도 지금 추가 매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뭐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만 정도 모았는데 좀 더 모으고 싶지만 좀 더 좋은 가격에 좀 매수하려고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요런 이제 계절성 구간에 들어오고 변동성이 커지면 이게 흔들리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또 아니면 시장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 떨어지는 주식들이 생겨요. 그런 주식들을 이제 주워 담으면 또 어느 정도 쏠쏠하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페덱스가 그랬죠. 물론 제가 이제 첫 매수고 좀 더 떨어지면 살 거기 때문에 한 주밖에 안 샀지만은 이런 주식들 찾아가지고 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스타벅스, 나이키, KBA 그랬듯이 이런 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뭐 제가 하나씩 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 이제 그날 아침에 한경 오늘장 10분만을 방송을 듣고 아니면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를 들으면 거기서 어떤 주식이 떨어졌는지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 떨어진 걸 듣고 뭐 그날 저녁이라든가 이제 이게 사기 괜찮은 주식 이제 판단해봐가지고 괜찮은 것 같으면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매수매도 주식으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590에서 높아졌을 때는 2608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그거 내에서만 계속 횡보를 했죠. 횡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장이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또 주중에 업무가 바빠서 뭐 이제 코덱스 200 같은 거는 2608일 때 좀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라서 좀 팔기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뭐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트레이딩도 하나도 못했고 그나마 그리고 사실상 요거 신경 쓰기에는 삼성전자 사기도 바빠가지고 이제 지금 뭐 사실상 ETF 사기도 괜찮지만 ETF 올라가는 그 기대 수익률보다 삼전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럴 거니 삼전 산다 해가지고 짬 될 때 뭐 핸드폰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삼성전자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더라고요. 이게 유진스가 이제 탈퇴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계속 주가가 안 좋아서 좀 더 샀고 그러면서 일단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번 주에는 못했지만 그래도 9월 10월 조정 장세가 오면은 그 코덱스 200이라던가 레버리지는 이제 사고 팔면서 좀 트레이딩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좀 해가지고 용돈을 좀 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9월 21일 마지막 미국장이 하락하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최저가에서 약간만 높은 정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코스피가 이제 좀 떨어져 준다면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최저점 근처에서 이제 움직일 텐데 그때 좀 더 모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정도 모았고 이 정도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 이 업무가 요새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주말 동안에 지금 예약 매수 다 걸어놨거든요. 예약 매수 걸어놨는데 기계적 매수로는 이제 100원당 한 주씩 계속 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이 더 가격이 떨어지면은 매수량을 좀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계적 매수로서는 뭐 62,000원, 삼성전자 62,000원, 뭐 삼성전자 우량주는 51,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두 주씩 그래서 매수량을 두 배로 늘리고 이거는 기계적 매수가 그렇다는 거고 제가 이거 말고도 핸드폰 열어서 가격 괜찮을 때 그때는 제가 또 따로 매수를 더 해가지고 매수량을 좀 더 늘리면서 차곡차곡 이제 삼성전자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1%당 한 130만 원 정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10% 떨어진다면 1,300만 원이고 20%면 2,600만 원인데 제가 남은 신용대출 잔고는 3천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는 넘어가면 있는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 좀 더 빌려서 좀 더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는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좀 더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다 올인해서 사지 않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돈 벌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제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느 특정 시점에 돈을 다 거는 짓은 이제 삼가자 그런 원칙이랑 또 그리고 그루들이 수비적인 태세 지금 이제 버핏도 애플 거의 다 팔아버렸고 반영도 팔았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스탠리 드래컨 밀러도 약간 수비적인 모습 보이는 거. 그래서 제 예상에는 장기적으로 우상을 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인은 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 계속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매집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떨어져 줘야 더 매집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온 것 같아가지고 좀만 더 모이면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200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뭐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더 떨어지면은 더 좋은 거고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5천만 원 모으든 1억 모으든 더 매집되는 거에는 뭐 별로 정신적인 타격이 없을 것 같고 매집되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더 매집되고 해서 양이 늘려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한 20% 정도 하락이 온다는 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때는 뭐 다른 것도 담아야죠. 중국도 담아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담아야 되니까 그때는 다른 걸 담기 위해서 이제 매수량을 좀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요. 또 해외 주식을 보면 어,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9월 둘째 주에 나스닥이 6% 떨어졌지 않습니까? 음, 제가 그때 원래는 이제 9월 초에 좀 오를 줄 알고 가지고 있던 상승지수 ETF를 좀 팔고 떨어지면 좀 상승지수 ETF를 다시 사자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주에 바로 떨어지면서 계획이 좀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팔지 못했지만 이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크지 않고 단지 그냥 9월, 10월 기전성에 불과할 것이니 그냥 바로 사지 뭐 해가지고 6% 떨어질 때 첫째 주에 6% 떨어질 때 그냥 또 코루라던가 아니면 이 한국 지수 세배 ETF죠. 그리고 TQQQ 이게 나스닥 3배 요걸 그때 좀 더 모았었죠. 예, 모은 주식들이 9월 2주차에 6% 정도 오르고 이번 주에 좀 오르면서 좀 오른 동안 꾸준히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그 모아둔 주식들의 일부를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YINN 이게 홍콩 세배 ETF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680만 원까지 더 모았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이거 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팔면서 한 지금 이번 주에 해외 주식 수익 한 60만 원의 반 정도는 여기서 이제 용돈 벌이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TQQQ는 제가 원래 계획에서는 뭐 프리장 열어서 오후 6시쯤 넘어가지고 열어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애프터 장에서 오르면 매도하고 떨어지면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살려고 하는데 한 0.4%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사서 팔아도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떨어지면 사지 뭐 하다 보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변동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기계적으로 했었으면은 좀 더 샀을 건데 그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그냥 이렇게 사람 마음이 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1%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1%당 몇 주씩 사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으면 3%다. 만약 1% 3주씩 사기로 했다면 9주 매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TMF 이게 지금 미국 장기채 3배 ETF인데 저번에 이제 한창 이제 그 채권 가격 오를 때 거의 다 팔아가지고 이제 없었는데 이번에 그 FOMC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계속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재매수 기회가 와가지고 다시 4주 정도 모았는데 지금 장기채 금리가 3.7% 정도 되는데 계속 지금 금리가 올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3.9% 4% 정도 찍어주면 그때 왕창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히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페덱스를 매수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다음 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 이게 변동성 기간에 죽죽 투자라고 일단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안 좋은 악재가 터지고 하락할 기세가 보여. 실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만 생각만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고 주식시장에서 이것이 남아 있게 되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멘트가 나오거나 싫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주식들은 갑자기 사람들이 던져버리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도 그 이후에 하필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에서 90% 정도 안 좋은 결과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그때 다 투명해서 한 20% 떨어졌었죠.
또 에어비앤비도 갑자기 이제 장기 전망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 스타벅스도 이제 괜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네, 우크라이나 주식 어떻네 하면서 흔들리면서 빠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졌었을 때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재미를 봤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폭락하는 주식 중에서 이제 펀더멘탈 상의 변화가 없으면 요럴 때는 주우면 이제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었었는데 페덱스가 이번에 그랬습니다. 이제 페덱스가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이제 뭐 전망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갑자기 던지면서 이제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또 하나 주었고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하면서, 그래서 그 주식 자체가 좀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떨어진 주식들은 이제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욕심 안 부리고 일정한 액 떨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방식이면은 제가 거의 손에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주주 투자 이렇게 이번에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주식이 떨어지지에 대해서는 계속 방송 보면서 찾아볼 거고, 방송을 보면서 떨어진 주식이 발견되면은 이 주식이 펀더멘탈이 괜찮은가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조금씩 매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용돈을 좀 더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공개예요. 그래서 수익은 제가 한 추석 끝날 때쯤에 봤는데 이미 제 대신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1억 넘겠는데? 라고 생각 들면서 들었지만은 실제로 제가 주말에 정리를 해보니까 700만 원이나 오른 거예요. 700만 원 올랐고 1억 조금 넘으려나 싶었는데 1억 300까지 지금 바로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고 저도 찾아보니까 뭐 제 생각에는 홍콩에서 제가 알리바바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3,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요게 특히 많이 올라줬고, 또 일본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이번에 산 8월 5일 이후에 산 주식들 전부 다 올랐거든요. 오르면서 요게 좀 선방해주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좀 지켜줬고 환율도 크게 안 떨어졌고 요게 좀 잘 얻어 걸리면서 이번 주는 좀 크게 상승하면서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화장품, K엔터,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게 다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으니 이제 요것마저도 올라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것까지 올라줘서 뭐 계속 올라줄 거는 크게 기대지 않고, 이런 거는 뭐 12월 이후에도 올라줘도 괜찮고, 일단 다음 주 흔들릴 때는 흔들릴 수 있으니 안전벨트 잘 매면서 그 기회를 잘 보면서 좋은 주식들을 잘 매수하자라는 계획으로 갈 거고, 그건 뒷장에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또 하나 더 이제 혹시나 높아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지수 상승에 걸려 제가 매수한 ETF가 580만 원 정도 지난주 대비 한 100만 원 정도 판 걸로 나와요. 근데 왜 그러는 거냐면은 YIN은 제가 이제 총 200만큼 팔았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계산하는 상승지수 ETF에 포함을 안 시켜놨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 힘이 높아질 때 팔려고 체크해두는 지금 물량인데, 이게 홍콩 주식의 흐름은 이제 미국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가 약간 좀 경향성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넣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올랐을 때 팔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란가 계산할 때 좀 데이터 값이 생각하는 물량만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올랐는데 홍콩은 안 오를 수 있거든요. 또 홍콩은 또 미국은 떨어졌는데 홍콩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팔려고 준비한 물량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거기서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빼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려다 보다 보니까 YIN은 지수상승 ETF에 포함을 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판 걸로 지금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팔다 보니까 외환도 많이 모였는데 제 생각에는 11월 한 번 더 인하하면은 그때부터는 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TF도 많이 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팔진 않지만, 만약에 10월 말까지 했는데 살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요것도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원화로 환전을 해둘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이슈는 이미 과거 얘기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대선 이슈로 흔들릴 기간이라고 제목 잡아봤는데 제가 9월 18일 게시물에도 썼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금리 인하 이슈는 작년 연말에 파월이 내년에는 3번 인하하겠다라고 말했었고 뭐 이번 9월까지 이제 사골국물 오리듯이 계속 나왔던 소재죠. 그러니까 뭐 3월 조기 인하설, 4월 조기 인하설, 8월 인하설, 7월 인하설, 인하설이 계속 FOMC 있을 때만 나오다가 9월에 드디어 인하했는데 이 인하도 갑작스러운 인하가 아니고 8월에 그 다음에 인하하겠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한다는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상태에서 그리고 잠깐만요. 그 노란색이 어디 갔지? 이미 기반영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들이 다 알던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자 인하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디어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관심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이 무엇이냐면은 곧 다가온 대선 이슈. 이게 거의 주요 이슈를 차지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에서 대선 주자들의 어떤 행동 또 그들의 이제 그리고 요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시하면서 요거에 따른 주식 변동성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죠. 뭐 트럼프에 대한 2차 암살 시도가 있었었는데 이 FOMC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이거 별로 뭐 사람들이 이슈도 못 끌었어요. 저기 좀 아쉬운 상황, 본인한테는 되게 아쉬운 상황일 텐데 어찌됐든 약간 뒤지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에서는 다시 또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이미 지나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의 발악도 있을 거고 대선이 워낙 중요한 이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거 이 대선 주자들의 말 한마디 하나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것이고 때마침 9월 10월 계절성도 안 좋기 때문에 흔들리는 장이 당분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2주차가 되면은 대선이 끝나고 누가 될지 결정이 되죠. 변동성이 사라지고 또 FMC도 이제 바로 그 다음날 다다음날 열릴 건데 아마 이때도 0.2%, 0.25% 하락을 하겠죠. 세 번의 하락이 있을 거니까 한 번의 하락 정도는 별로 효과가 없다 쳐도 두 번의 하락해서 0.75% 하락은 사실상 약발이 크게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해결됐고 또 세 번 인하가 있었고 0.75% 인하가 생길 거고 그러면은 개수도 좋고 그러면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승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때 오르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오르기 시작을 한다고 봐요. 실제로 그래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느 순간부터 이미 반등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강화되지만 사실상 그 변동성이 흔들리는 구간은 결국 고작 한 달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제가 저희 전략은 그래도 한 달 동안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툭툭 떨어지는 주식들은 쭉쭉 그리고 트레이딩도 좀 하고 트레이딩도 해서 돈도 좀 벌고 다만 이제 요런 기간은 한 달이면 끝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챙겨둬 가지고 좀 더 장기 투자해서 좀 더 올랐을 때 팔 수 있도록 해두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제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되면은 다시 그 상황에 맞게 또 대응을 할 거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구상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 주간의 웨스메 도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